안녕하세요, 히스입니다. 오늘은 미리 캔버스의 작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세팅 방법과 필수 단축 키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리 캔버스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거는 다들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미리 캔버스를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여기 다크 모드라고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미리 캔버스의 인터페이스가 어둡게 바뀌죠. 너무 밝은 화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눈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다크 모드로 해두시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포토샵이든 뭐든 까만 화면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뭔가 좀 더 고수 같더라고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밝은 화면보다는 다크 모드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빠른 편집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위에 이런 까만 박스 있죠. 이걸 보시면 삭제하기, 복제하기 뭐 여러가지 버튼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잘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키보드의 단축키로 다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박스가 뜨지 않게 전체 메뉴에서 빠른 편집 도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면을 가리는 요소가 하나 줄어들었죠. 자, 다시 메뉴 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보시면 레이어 순서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어 창이 뜹니다.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께서는 이런 레이어 창이 엄청 익숙하시죠. 디자인을 하면서 이 레이어를 관리하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 순서를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요소가 있다고 쳤을 때 레이어 창으로 드래그 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창은 켜두시고 다시 메뉴 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바로 위에 있는 이 안내선 설정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 창이 하나 더 뜨죠. 여기 보시면 이 눈금자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화면에 상단과 좌측에 이런 막대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막대자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캔버스의 여백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싶다 하시면은 이 막대자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여백을 설정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끌고 와서 캔버스 밖으로 냅다 던져버리시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이 작업을 하시다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땀 모양 있죠? 이거를 눌러보시면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작업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움직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안내선 설정에 안내선 잠금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게 잡히지가 않아서 움직여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선 설정에 맨 밑에 보시면 스냅 가이드 보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걸 내가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면은 내가 이런 네모를 그렸을 때 캔버스의 중앙이 가이드라인으로 표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도형이 자석처럼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엄청 편하게 마우스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이 두 개 있다고 쳤을 때 이 도형의 가운데도 이렇게 맞춰주죠. 근데 이거를 끄게 되시면 이 가이드라인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죠. 대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석처럼 달라붙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스냅 가이드 보기 체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 메뉴 창에서 올려보시면 이 자동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게 보통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이걸 체크를 해두시면은 일정 시간마다 이 작업 데이터를 내가 이 저장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수로 내가 작업을 하다가 껐을 때 그런 불상사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또 이거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를 치다가 오타로 제목이 아니라 죄목이라고 쳤어요. 근데 자동 저장으로 이게 저장이 되어 버리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손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자주 하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이 자동 저장을 꺼두시고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작업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캔버스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단축키를 몇 가지 알아봅시다. 먼저 컨트롤 S, 방금 말한 컨트롤 S는 상단에 있는 이 저장 버튼을 번거롭게 누르지 않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많이들 아시죠? 자매품으로 컨트롤 X 잘라내기, 잘라낸 거를 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거를 끌고 오시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게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작업을 막 하다가 내가 돌리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G를 눌러서 이렇게 지우거나 다시 마음이 변해서 돌리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쉬프트 G를 누르시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선택을 하시려면은 키보드의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어도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시면 다중 선택이 되고요. 내가 이 두 가지를 그룹을 짓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G 눌러주시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G를 누르시면은 그룹 해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A 누르시면은 전체 선택. 자, 그리고 많이 쓰이는 거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 요소를 회전시키면 15도씩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확대는 컨트롤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키보드까지 오른손이 가기는 또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굴려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오른손을 마우스에 둔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숫자 0을 누르시면은 컨트롤 0 키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크기로 돌아가거나 한 번 더 컨트롤 0 키를 누르시면은 이 페이지를 화면 크기에 맞게 맞춰서 보여줍니다. 컨트롤 0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까 했던 컨트롤 땀, 이거는 기억하시죠? 컨트롤 세미콜론, 이걸로 가이드라인을 껐다 켰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확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움직이고 싶다, 캔버스를.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시면은 캔버스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0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쳤을 때 가장 뒤에 있는 이 원을 앞으로 가져오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대괄호 키를 누르시면은 레이어 한 칸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반대쪽 대괄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가 빠르게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Shift 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빠르게 추가됩니다. 조금 더 작업하는데 속도를 붙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미리 캔버스의 설정 방법과 몇 가지 유용한 단축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미리 캔버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